세 번째 시간은 계약법 강론 쪽으로 보겠습니다. 463쪽. 네, 프린트물 보시고요. 네, 다시 이제 비로소 그 매매계약 주문 다시 나왔습니다. 똑같죠? 자, 한쪽은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약정, 상대방은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이걸 총칙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값을 판다, 산다, 달라, 달라. 판다, 약정, 산다, 약정. 달라, 달라. 그죠? 그래서 갑을을 당사자 존재. 판다, 산다, 약정은 의사표시 존재. 달라, 달라는 목적 존재. 그래서 갑을은 능능 있고, 약정, 약정, 판다, 산다는 문제가 있으면 단독, 통정, 차고, 사기, 강박. 달라, 달라는 뭐다? 목적은 확가, 적다. 10가지 가지고 논 거죠. 그죠? 고장 생기면 순서적으로 무, 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 그러니까 3편 매매 계약이 총칙에 무무, 무무, 치치, 무무, 무무가 되지 않으면 유효죠. 그러니까 3편하고 총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은? 1편 한 다음에 2편 이상한 데 갔다가 다시 또 1로 오니까 순서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어디 찾지 모르니까 계속 책에다 넣고 밑줄 긋고 외우고 계속 외우는 방식이야. 이해하고,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할 거 안 할 거 선택하면 된다 이 이야기죠. 그죠? 그럼 매매 나옵니다. 성질 보세요. 1. 무슨 계약이다? 조문에 있으니까 비전형 아니고 전형. 자, 약정 끝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자, 손가락 2개로 약정을 가려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재산권 상대방한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조문이 만들어졌으면 요물계약이다 이야기예요. 약정, 청락 이 말만 돼가지고도 계약이 이루어진 뭐고? 낙성. 청락, 승낙, 성립. 이 약정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물. 그러니까 매매는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서. 효력이 생긴다 가면은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죠. 무무 2개 나오니까 뭐다? 쌍무. 그럼 채무를 쭉쭉 내려치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 이하는 건 뭐라 한다? 출출. 그 뭐다? 유상 계약이다. 그리고 방식 갖출 필요가 없죠. 이거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다. 자, 두 번째,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죠. 재산권의 2대 주주가 뭐예요? 재산권의 2가지 기둥이 뭘까?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좁게 보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쪼잔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3편이 맨 위에 채권, 에? 2편이 물건. 이렇게 해야지 통이 크지. 쪼잔하게 가서 뭐 소유권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에는 뭐예요? 3편 채권하고 2편 물건을 묶어서 재산법, 재산권. 배꼽 밑은 친족, 상속은 가족법, 가족권. 그러면 채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왜? 재산권에는 여기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잖아. 그럼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물건 안에 거기 지상권 있잖아요. 전세권도 매매의 대상이 돼요?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나중에 9월달 가서 지상권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왜 되는 거야, 그게? 그때 가서 이제 이게 물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왜? 자기가 주체가 돼서 공부한 게 아니고 매일 뭐야 그냥 따라서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시험에 채권도 매매에 대상에 따르면 맞는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죠.
대금은 반드시 금전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 그러니까 별도로 교환을 볼 필요가 없어요. 대금은 반드시 뭐다? 그리고 정 모르면 금으로 끝났죠. 어차피 찍어야 돼. 금으로 끝나면 그냥 금전한다 밀고 넘어가요. 아닌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생사에 이거 알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퉁치고 금으로 끝났으니까 뭐다? 그럼 전세 금으로 끝났죠. 금전의 하나겠지. 차임. 아니 차임은 금으로 안 끝났으니까 뭐요? 금전의 하나지 않는다. 이러면 되잖아요. 청상금. 몰라. 그때 찍고 들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책임 안 져요. 그래서 내가. 근데 시험에 대금이 금전의 하나인다.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데 청상금, 뭐 전세금 이런 건 안 물어봐요. 물어볼 게 엄청 많은데 그게 물어볼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7쪽 이제 계약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금이요? 계약금. 그러면 제가 이제 매매 계약 분류 있죠. 자, 계약 분류 들어가면 자, 계약금 거는 계약은 별도입니다. 무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거는 계약하죠? 이게 특별한 계약은 아니고 매매 계약서 안에 보시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이 있죠. 그 계약금란이 계약금 계약이에요.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 그 계약금이 뭐다? 계약금 계약. 그러면 매매했을 때 계약금 거는 계약 들어가는데 만약에 토지를 만약에 10억에 판다 그러면 보통 계약금은 얼마예요? 1억 정도 얘기하죠. 그럼 보통 5월 1일 날 계약하면 그날 다 주죠. 근데 여기는 계약을 이상하게 합니다. 에? 1억 주기로 뭐 한다? 약정을 합니다. 5월 1일 날. 돈 한 푼도 안 줘. 그리고 5월 3일 날 계약금 일부 줍니다. 뭐 준다? 4천 줬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5월 5일 할게요. 나머지 6천을 뭐 한다? 다 준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5일 날 뭐 주기로? 중도금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순서 진행할 거예요. 자, 이때 이 계약금 거는 계약하고 포인트가 되는 게 다른 건 없고 그 계약금 계약은 맨 밑에 565조랑 한 세트로 돌아다닙니다. 무슨 세트요? 해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혹시 계약 팔았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3억이 업될 수도 있죠. 갑자기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측에서 해약금 해지하려고 할 겁니다. 무슨 해지요? 그래서 계약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해약금 해제. 무슨 해제? 그 565조에 해약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약금 줬다, 약속을 해제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계약금 계약하고 밑에 몇 조하고 이 조문하고 한 세트. 이 시험 100% 나온다는 얘기예요. 99.99가 아니고 뭐다? 100%. 읽어볼게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뭐 했다? 다 교부한 때. 법전에 다다는 없어요.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다다다다다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러면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게 보통 중도금 지급이야. 무슨 지급이요? 자,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자, 1억짜리 토지입니다.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어요. 근데 계약 체결 후 며칠이 거기 뭐 혐오실 다 들어와. 쓰레기 소각장, 묘지 뭐 다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러면 사봐야 의미가 없죠. 그때는 괜히 사가지고 애물단지로 하는 경우도 있죠. 팔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가끔 보면 자동차 뭐 4천만 원 주고서 벤츠를 샀다. 뭐 샀다? 아직도 보증이 남아가지고 갔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계속.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엔진 딱 서봐 얼마나 겁이나요. 그러면 그거 뭐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 애물단지, 그게 무슨 단지? 팔다니 양심이 꺼리고. 그렇잖아요. 타자니 이거 무섭고. 그럼 이와 같은 경우 계약금 포기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딱 털어버리고 마음 가볍게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교부자는 포기하지만 받은 자가 해지할 때는 배액. 자, 이게 실제 상한이죠. 배액 주겠다 의사 표시하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으면 틀려요. 실제로 상환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사람 있죠. 계약금 받은 거 돌려주고 나머지 1억은 나중에 줄게. 해약금 해지하겠다.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하려면 뭐 하라? 실제로 배액을 주고서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주지 않으면 말로 하는 사람 있지. 값이 뭐니까 해약금 해지하겠다. 전화 들어도 뭐야? 대답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하는 거 네가 진짜 줘야지 끝나는 거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니까. 못해. 그 사이에서 빨리 가서 뭐 해버려요 그냥. 중도금 집어넣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 때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어설프게 했다면 뭐 한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해제다? 제목이 565조 해약금 끝에 해제죠. 그럼 여기 중도금 지급 전이죠. 일방 이행 착수죠. 그러면 중도금 지급한 다음에는 무슨 해제가 안 돼? 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언제 해해버리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전. 그럼 아까 제가 슬쩍 부동산 이중 매매 논의할 때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 해약금 해지할 수 없지. 그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무슨 매매? 이중 매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을한테 중도금 지급점이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해약금 해지할 수 있으니까 갑이 병한테 더 비싸게 팔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등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니까 갑.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전. 그럼 여기서 이제 약정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죠. 한 푼도 안 준 상태에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물어본다면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돈이 전부 다 영원이죠. 영원 받은 거 배액해도 빵, 포기해도 빵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급했죠. 네? 그럼 얼마 받았어요? 4천 받았죠. 여기 4천 준 거죠. 그럼 이쪽에서 플러스 4천 해가지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선택하세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4천 포기하고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한다? 다다다니까 결국 얼마예요? 1억 아니야 1억. 여긴 1억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1억을 뭐 하고 포기. 여기는 1억 플러스 뭐다? 1억. 2억 주고 여기서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무슨 해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금 거는 계약은 전형입니까? 비전형입니까? 그 15가지 증, 조, 할배, 매합법 보고, 차차차, 여행, 현상 광고, 고의, 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 없잖아요. 그거 무슨 계약 아니야? 매매는 무슨 계약이지만, 전형 계약이지만, 계약금 거는 계약은 뭐다? 비전형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매매 계약은 낙성입니까? 요물입니까? 낙성 계약이죠. 자, 계약금 거는 계약은 약정했을 때 성립합니까? 일부 지급했을 때 성립합니까? 따따 줘야지 성립합니까?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계약금 계약의 가로 1번에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1, 2, 3번 있죠. 1번일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일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속한 계약금을 뭐 했을 때? 다 줬을 때 성립하지요. 그러니까 이때 성립하지 않아요. 이때 성립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해약금 해제 시기는 무슨 시기는 약속한 계약금을 뭐다 다다 교부를 해야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스토리에다가 계약금 계약은 약정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 일부 지급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 줘야지 성립한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비로소 이쪽 저쪽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단다. 이런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제목이 요물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뭘 써? 거기 있잖아요. 거기 색깔에. 거기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매매가 낙성,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물 계약은 비전형 계약으로서 요물 계약이죠. 그럼 15가지 전형 계약 중 현상 광고가 있었지. 현상 광고는 전형 계약이지. 아, 낙성입니까? 요물 계약입니까?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 거는 계약은 거기 요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별 3개 그랬잖아요. 그 요물 계약을 순 우리말로 고치면 다. 근데 책에다가 다 쓰면 없어 보이잖아. 출판사에다 이렇게 565조 꼭 가서 원고 넘기면 맨날 전화 와. 교수님, 이거 오타, 다다다를 5번 쓰면 어떡합니까? 오타 아닙니까? 아, 그대로 두라니까. 왜? 저랑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알거든. 그러니까 다다다다 교부했다는 것은 계약금 거는 계약은 뭐다? 요물 계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해약금의 시기는 언제다? 다다다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1억 주기로 뭐 했어요? 1억 주기로 약정했죠. 일부 얼마 줬어요? 4천 지급했죠. 그럼 해약금 해제의 금원 기준은 해약금 해제할 때 해제금 기준되는 금액은 약정한 금액이에요? 일부 지급한 금액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그러니까 거기 요물 계약이 요게 여기 다다다다다다 여기다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 밑에 가로 2번 있죠? 주된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 종된 계약금도 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약금 계약 가지고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측 페이지 넘으셔가지고
자, 해약금 해제 요건 나오죠. 조문 분설한 겁니다.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되겠죠. 이건 다 준다만 얘기예요. 수령자는 실제 배액 상환해야 되겠죠. 해약금 기준의 금원은 일부만 지급했죠. 아까 일부 안 됐잖아요. 계약이 성립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해약금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일부 계약금인가 약정 계약금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이에요. 지금 에? 매순이 4천 먹고 떨어지라 이렇게 왔을 때 땡큐 그럼 돼 안 돼? 그 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6천 더 갖고 끝내세요. 계속 진행하든지 아니면 뭐요? 1억 주고 끝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3, 4일 사이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 잘못하면.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봅시다. 해제할 수 있는 시기 일방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자, 거기 이제 허가구역 나왔죠. 무슨 구역이요? 허가구역은 자, 원에다 집어넣으면 1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상태요?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무슨 지역의 매매 계약은? 허가 지역의 무슨 계약은? 매매 계약은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거죠.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떨어지면 허가가 떨어지면 착 4번으로 붙겠죠. 붙겠죠. 허가 안 떨어지면 확정 무효가 된다 이야기죠. 허가 떨어지면 확정 무효, 안 떨어지면 확정 무효. 자,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지급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무효라고 돼 있잖아, 지금. 뭐 받기 전에는. 무효, 달라는 효력이 없다. 그럼 언제 달라야 되는 거예요? 허가 떨어져서 4번 된 다음에 달라야지 맞잖아요. 그러면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약속했는데 중도금 안 줬죠. 자,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은 어디서 씁니까? 4번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무슨 불이행을 쓴다? 이 단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받기 전에는 이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단어를 못 쓴다 이야기예요. 4번 되기 전까지는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못 쓰면은 채불 딸려있는 자식들 있지. 여기 가면 이지도 있고 이불이 있지. 점점 말이 짧아져요. 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 다음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 다음 무슨 배상? 그러면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안 주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미 이 단어가 다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 해제하고 채불 있으면 어느 게 더 상급이야? 다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안 주는 것을 문제 삼아서 뭐 할 수 없다? 법정 해제할 수 없다.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 떨어진 다음에 안 갖고 오면. 그러면 허가 받기 이전, 뭐 이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무슨 해제가 안 되죠? 법정 해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원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허가 받기 이전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허가 받기 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그 이유를 대세요. 허가 받기 전이라도 계약은 했을까 안 했을까?
다다다다다다다다 줬어 안 줬어? 그럼 끝났지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허가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지. 매매 효력이 없.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성립했어요? 왜요? 1번 되려면 성립이 돼야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아직 효력이 없지.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는 채부를 문제 삼는 법정 해제는 할 수가 없지. 근데 허가받기 전이라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금 계약 걸고 타타타타 줬으니까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암기한다고? 암기하는 사람 미쳐. 이건 이해사항이야. 자, 허가 난 건 이행 착수입니까? 이행 착수는 아닙니까? 이건 허가 난 거지 착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도? 아직 중도금 지급 전이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자, 읽어보세요. 4번의 밑에 허가받기 이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이유는 뭐예요? 매매 효력은 1번 불확정 무효지만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잖아요. 따따따따 주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허가 난 건 갑을 하는 이행착서는 관계가 없잖아요. 허가 난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더라도 무슨 해제는 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럼 보세요. 사실은 제가 그 허가지역 가지고 판례를 만들려다가 허가지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낀 거 이중매매로 치게는 거예요. 무슨 매매? 이 허가 받기 이전은 법정 해제할 수 없죠. 이 자체가 한 문제예요. 해약금 해제 한 문제죠. 허가지역이 한 문제예요. 세 문제짜리야. 몇 문제짜리? 34문제 중에서 특별법은 6문제 빼고 34문제가 민법 문제 중에서 3개 걸려 있잖아. 공부하실 때 꼭 순서대로 공부하는 생각 버리시고 틈나는 데로 가서 법정 해제 뒤져버리고 해약금을 좀 뒤집고 허가적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보시라는 얘기야. 이해가 안 돼도 한번 가보라는 얘기야. 자꾸 걸려서 거기서 자꾸 신경이 화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해제 효과입니다. 무슨 문제가 없어요? 자,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금 해지했다. 원상회복이 뭐죠? 귀가 있든 없든 돌려주는 게 뭐다? 원상회복이죠. 자, 갑하고 을이 있다.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데이트하다가 5년 데이트하다가 갑이 잘못이 있습니다. 양다리 걸쳐서 들켰습니다. 누구한테? 여자는 귀가 없죠. 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서 열받으니까 갑자기 뭐예요? 문자로 보냅니다. 지난 세월 5년 동안 내가 준 선물 박스에 담아와서 갖고 와라. 이거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원상 회복해 달라는 얘기지. 다 태워버리려고. 그래서 갑이 박스를 갖고 왔어.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갑이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안 돼. 끝. 근데 갑자기 이거 돌려주면서 갑이 을한테 내가 준 신발 돌려달라. 신발 내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확실해요? 왜 있어요? 답 맞춰놓고 또 이유는 몰라. 원상회복이 뭐라고? 잘못이 있든 없든 선이고 악이고 주고받은 거 다 뭐 하는 거야? 원이치. 신발도 벗어야 되고 외투도 벗어야 되고 이거 다 줘야 돼요. 아셨어요? 신발 내놓으라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신발 줄게. 대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신발로 그냥 뺨때기로 뭐야 그냥 빡 때리면서 그게 무슨 배상? 포인트는 이거야. 원상회복은 뭐라?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탁 원위치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매수인이 해약금 해지했는데 매도인이 그 돈을 돌려줘요? 필요가 없지. 아니 매수인이 해약금 해지했으면 매도인은 그 돈 먹는 거지. 원상 회복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랬어요? 대신 해지했으니까 계약은 소급적 소멸이지. 소급적 소멸이지. 근데 무슨 문제 없다? 원상 회복. 또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그래도 손해배상 요구 못해. 그러면 그걸 이 한 장짜리 여기다가 숟가락 얹으면 되지 않을까?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죠. 근데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원상 회복은 없고 손해배상도 없다. 됐어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시험 문제 낼까? 이렇게 내요. 해약금 해제는 계약이 소급적 소멸함으로. 그죠? 맞죠?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에 하나, 손해배상은 없다. 이렇게 양쪽 내려서 낸다고. 그럼 또 뭐야? 맞는 것 같아. 아니 원상 회복 뜻을 알아란 말이야. 주고받은 거 다 뭐하기? 원위치 하는 게 원상 회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이 신발까지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했을 때 계약 자체는 소급적 소멸은 맞으나 받은 돈 돌려줄 필요가 원상 회복 필요가 없죠. 또 무슨 배상도 안 된다? 손해배상도 안 된다. 그걸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해제는? 원상 회복도 없고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중심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반드시 뭐 한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하자 담보 책임 들어가요. 무슨 책임이요? 자, 드디어 이제 유상으로 간 겁니다. 어디로 갔다? 보세요. 전형, 보세요. 글자가 순서로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있지. 그럼 갖다 들이대면 되잖아요. 전형이면서 낙성이 매매지. 비전형이면서 요물 계약을 충족시키는 것은 계약금 계약이지. 다다다다다다. 됐죠? 그럼 요건 이제 약정, 약정으로 얘기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생긴다 돼 있지. 달라. 갑의 달라.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무 쌍무지. 출연해야 되겠지. 채무불량이 두 가지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지.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동시행은 이행지체. 쌍무계약의 채불이 아닌 위험부담은 채불의 이행불능과 한 세트. 그럼 채무를 다 이행한 거야. 출연. 그러면 매도인은 뭐를 출연했습니까? 답은 재산권을 준 거죠. 재산권이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구한테? 출연했다 한 거 아닙니까? 을은 뭘 출연했습니까? 을은 대금을 준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갑한테. 그러면 돈을 다 줬는데 이 재산권이 을한테 왔을 때 이 재산권은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권리와 물건이 같이 온 거겠죠. 이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을이 항변하지 않을까? 나는 돈을 전부 다 뭐 했는데 퍼펙트 줬는데 왜 권리에 문제가 있느냐? 왜 물건에 문제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뭐 할 때 물건의 하자를 알고 사는 걸 악이라고 그래. 네? 알고 사는 악의 매수인. 물건의 하자는 알고 사게 되면 대금 조절하지 않을까? 안 사거나 어떻게 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깎고 샀는데 악의 매수인이 네? 물건에 문제 가지고 다시 공격하면 논리가 안 맞죠. 그죠? 근데 이 권리의 문제를 알고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권리 하자 가지고도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예요. 뭐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권리 하자를 알고 사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죠? 부동산 매매할 때 보통은 악이에요, 선이에요? 다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동사는 모를 수 있지만 부동산은 보통 공적 장부 뭘 봐요? 등기부를 보고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권리 하자담보 책임 475쪽 가시면 1, 2, 3, 4, 5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요? 프린트를 보세요. 자, 1번이 뭐예요? 전부가 타인 겁니다. 가능합니까? 네? 자, 조문 대입해 보세요. 563조에다가 당사자 일방 갑이 타인 병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께서 병 재산권 관련된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대입 가능하죠. 그러니까 타인 권리도 매매도 뭐하다? 4번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타인 권리 매매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알고 샀을까 모르고 샀을까? 부동산 매매는 선이란 말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악이야.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병의 재산권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 못 넘겨주게 되면 두 가지 경우야. 채무불이행. 갑이 병 재산권 취득해서 못 넘겨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의 잘못이 있다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채무 뭐다? 불이행. 이행불능 들어가가지고 최고 없이 무슨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알고 샀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 원상회복 무슨 배상.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무를 출연 있잖아요. 못했을 때 거기 나와 있죠. 알고 산 매수인. 해지할 수 있죠. 해제는 왜 하는 겁니까? 돈 돌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샀다 하더라도 못 넘겨받으면 돈은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다? 해제할 수는 있다. 근데 손해배상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은? 쌍무에서 유상으로 가는 중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채무불이행이죠. 담보 책임은 출연이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그때 생기는 문제가 뭐다? 담보 책임이야. 유상계약의 포인트입니다. 전부가 타인 것 못 넘겨준다. 그러면 돈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무슨 배상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전해. 뭘 전해요? 권리 전부일 때 뭐는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 일부가 타인 겁니다. 못 넘겨받으면 돈 다 줬어. 못 넘겨받으면 그것만큼 도로 돈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다? 대금 감액. 대신 해지 안 돼요. 손해배상 안 돼. 그러니까 악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액밖에 없죠. 일부일 때는 감액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뭐예요? 네? 저당권 행사로 제한되어 있죠.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삽니다. 알고서요? 모르고서? 그럼 당연히 사는 사람은 그 저당권 없애고 나한테 넘기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매도인이 미리 돈을 주시면 가서 돈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뭐야?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미리 준 거야. 그럼 그 돈 가져가서 뭐 하면 돼? 돈 갚은 문제가 없잖아.
근데 얘가 또 다른 데 써버려. 저당권 실행되면 날아가잖아.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알고 산 매수인 특징.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색깔칠하세요. 손해배상까지 들어갑니다. 유일한 겁니다. 악의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는 건 이거 딱 하나. 그래서 오른쪽에다 뭐라고 적었다? 전해라. 전해. 일감 줄이면 뭐만 손해? 저만 손해. 근데 중앙에 3번, 4번 있죠. 수량 부족 있죠. 수량이 부족합니다. 알고 삽니다. 대금 조절하지 않았을까?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담보 책임 묻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악의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다. 됐죠? 그다음 네 번째,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 붙은 부동산 삽니다. 알고 사, 모르고 사. 그럼 사는 매수인이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전세권 보통 안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 조절했을까? 안 했을까? 어차피 전세금 빼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이 자기가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된 부동산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암호를 풀어주셔야 돼요. 470원 맨 밑에 있죠. 핵심 콕콕 있죠. 담보 책임 종합. 거기다 별표 6개 해놓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암호를 푸시기 바랍니다.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라는 사실을. 그게 위에 거 색깔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절대 아무것도. 그게 뭔 소리야? 나타나는데. 수량 부족할 때 숫자 있죠. 용익적 권리에 용자 있죠.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수용은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리듬을 타서 해봅시다. 뭐라고요? 전에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뭐라고? 절대 뭐 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자, 이게 여러분들 책자 485쪽 가세요. 몇 쪽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 대입해서 답 맞히면 돼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 담보 책임 종류 들어가죠. 전부 타인 권리 있죠. 선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거기 악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제권 들어가 있죠. 이게 전해입니다. 뭐라고요? 다음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죠. 악의가 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그게 감이죠. 그게 뭐예요? 전해, 일감, 줄이면.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전세권, 저당권, 행사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측 들어가면 다 통일돼 있죠. 선의, 악의 다 같이 박스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 묻지 않고 악의도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손해. 그게 바로 뭐예요? 저만 손해. 이랬어요? 선의는 생각하지도 말고 뭐만 알고 산 악에 매수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익
일항 부족하고 용익적 권리 제한 있죠. 요건 수용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량 부족, 용익적 권리 제한은 아기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프린트물에 뭐하고 485쪽 요거랑 한 세트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 문제가 나오면 요거 딱 가지고 대입해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은 뭐다? 이제 여러분 유상계약이 딱 나왔어. 앞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유상계약 나왔죠? 이게 담보 책임 얘기야. 무슨 책임? 그러니까 유상계약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그럼 5월달에 이거 한 장 다시 갖고 올게요. 예? 그래서 여기다 다시 또 붙여가지고 조금 더 해놓을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이거 가지고 풀어가세요. 물건 하자보다는 뭐 가지고? 권리 하자가 포인트입니다. 물건 하자는 잘 안 내요. 자, 물건 하자 보시면은 여기 3번에 불특정물 매매 있죠? 이게 여러분들 새 차 살 때가 불특정물 매매야. 중고차는 차량 번호가 특정돼 있죠. 대리운 살 때는 차 번호 없지. 아직 안 만들었어. 특정 안 돼 있지. 나중에 인도받을 때 특정되죠. 담보씩 물을 수 있죠. 그럼 법에서는 거기 무슨 청구권이 있어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실제에서는 바꿔줘 안 바꿔줘? 가게 가서 물건은 바꿔줄 수 있어도 뭐는? 자동차는 안 바꿔줘. 웬만해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린트의 포인트는 뭐다? 요거 뭐다? 전해 일감 줄이면 뭐다? 저만 손해. 그리고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갖다 대입하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84페이지에 거기 또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죠? 핵심 콕콕 있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1, 2, 3번이 그 얘기죠. 핵심 콕콕 1, 2, 3번 있죠? 1번이 뭐예요? 해제할 수 있죠? 이게 전해죠. 2번은 일부가 타인거 선악불문 대금 감액 가능하죠? 그 수용 상이 없는 거고. 세 번째는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선악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응? 선악 내용이 모두 뭐하다? 동일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번 묶는 게 뭐다?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딱 정리하시고요. 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